안녕하세요. 나지막이 읽는 밤입니다. 오늘은 워싱턴 어빙의 단편소설 슬리피 할로우의 전설을 준비했어요. 안개가 감도는 허드슨 강가의 마을. 그곳엔 머리 없는 기사가 밤마다 달린다는 전설이 전해집니다. 어느 가을밤 한 교사가 그 길 위에 서게 되었습니다. 전설과 현실이 맞닿은 그 순간 그의 운명이 바뀌게 됩니다. 그럼 천천히 시작해 볼게요. 허드슨 강의 동쪽 해안을 따라 펼쳐진 넓은 만 가운데 옛 네덜란드 항해자들이 테판즈라 부르며 항해 중에는 늘 세인트 니콜라스의 보호를 빌곤 했던 넓고 잔잔한 강 위에 작은 시장 마을이 하나 있었다. 어떤 이들은 그곳을 그린즈버그라 불렀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테리타운이라 부른다. 예전 이 마을의 이름은 장터에 간 남편들이 술집 근처를 떠나지 않고 시간을 질질 끌어 늘 늦게 귀가하던 버릇 때문에 그들의 아내들이 붙였다고 전해진다. 사실 여부는 알 수 없으나 나는 정확함을 위해 이 이야기를 덧붙인다. 이 마을에서 약 2마일 떨어진 곳에 고요하기 이를 데 없는 작은 골짜기가 하나 있다. 산들로 둘러싸인 그곳엔 작은 시냇물이 졸졸 흐르며 그 잔잔한 소리가 잠을 부르고 가끔 메추리의 울음이나 딱따구리의 나무 두드리는 소리만이 이 평화로운 고요를 깨트릴 뿐이다. 나도 어린 시절 이곳에서 처음으로 다람쥐 사냥을 했다. 한낮 자연이 가장 조용한 때였다. 내 총성이 메아리치며 울려 퍼졌을 때 그 소리가 얼마나 놀랍고 경건한 고요를 깨트렸는지 지금도 생생하다. 만약 세상과 그 분주함에서 벗어나 평생을 조용히 꿈꾸며 살 곳을 찾는다면 이 골짜기보다 나은 곳은 없을 것이다. 이 평화로운 분위기와 옛 네덜란드 정착민의 후손들로 이루어진 마을 사람들의 특유한 성격 때문에 이곳은 오래전부터 슬리피 할로우라 불려왔다. 이 마을의 젊은이들은 슬리피 할로우 소년들로 불린다. 땅과 공기 전체가 주름과 몽환의 기운에 감싸여 있으며 누군가는 이곳이 오래전에 한 독일 마법사에게 마법에 걸렸다고도 말하고 다른 이들은 이 땅이 발견되기 전 한 인디언 주술사가 의식을 치르던 곳이라 말한다. 분명한 것은 지금도 여전히 이 마을엔 어떤 마법이 깃들어 있어 사람들을 몽상 속에 빠뜨린다는 것이다. 이곳 사람들은 환상과 신비한 일들을 믿으며 환영과 꿈을 자주 경험한다. 기묘한 광경을 보고 공중에서 음악이나 목소리를 듣는다는 이야기들도 흔하다. 곳곳마다 전설과 괴담이 넘치며 별똥별과 유성이 자주 떨어지고 악몽이 좋아하는 놀이터 같다고들 한다. 그러나 이 마을을 지배하는 가장 유명한 존재는 바로 머리 없는 기사라 불리는 유령이다. 그는 독립전쟁 중 이름 없는 전투에서 대포의 머리를 잃은 독일 용병의 혼령이라 전해진다. 밤마다 바람처럼 달리며 자신의 머리를 찾아 헤맨다고 한다. 그의 무덤은 마을 근처 교회 묘지에 있다 하며 그가 급히 달려가는 이유는 날이 새기 전에 묘지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이라 한다. 이 전설은 마을 사람들에게 오랫동안 전해져 내려왔고 그는 슬리피 할로우의 머리 없는 기사라 불리며 모두의 입에 오르내린다. 흥미로운 점은 이곳의 몽환적인 분위기가 단지 원주민들만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잠시 머물기만 해도 누구든 이 기운에 사로잡혀 점점 상상력이 풍부해지고 꿈과 환영을 보게 된다. 나는 이 평화로운 마을을 높이 평가한다. 뉴욕주 곳곳에 숨은 이런 작은 네덜란드 마을들은 세상의 변화 속에서도 옛 모습 그대로 남아있다. 마치 거센 물살 옆
고요한 소용돌이처럼 큰 변화가 지나가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 아마 지금도 이곳엔 예전의 나무와 가족들이 그대로 살아가고 있을 것이다. 이 평화로운 마을에 지금으로부터 약 30년 전쯤 이카보드 크레인이라는 이름의 한 교사가 머물렀다. 그는 이 근처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 이곳에 온 사람이었다. 고향은 코네티컷으로 그곳은 개척자뿐 아니라 학교 교사와 학자들을 많이 배출하는 주로 유명하다. 그의 이름 크레인은 그의 외모와 무척 잘 어울렸다. 키가 크고 몹시 마른 데다 어깨는 좁고 팔과 다리는 길었으며 소매에서 한참이나 튀어나온 손, 삽처럼 널쩍한 발을 가지고 있었다. 온몸은 느슨하게 이어져 있었고 머리는 작고 납작하며 커다란 귀와 초록빛이 감도는 커다란 눈, 그리고 기다란 매부리 코가 있어 마치 풍향개가 가느다란 목 위에 얹혀있는 듯한 모습이었다. 바람 부는 날 언덕을 걸어가는 그의 모습을 보면 마치 기근의 정령이 지상을 떠도는 듯 했고 혹은 옥수수밭에서 달아난 허수아비 같았다. 그의 학교는 통나무로 지은 작고 초라한 건물이었다. 창문은 일부만 유리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낡은 공책 종이로 덧대어져 있었다. 문은 나무 덩굴로 고정하고 창문 덧문은 막대기로 받쳐놓는 식이었다. 도둑이 들어올 순 있어도 나가기는 어렵게 만든 구조였는데 아마 장어를 잡는 통발을 본떠 만든 것이라 했다. 학교는 숲이 우거진 언덕 아래 작은 시냇물 옆에 자리 잡고 있었고 한쪽 끝에는 커다란 자작나무가 서 있었다. 여름날 낮잠이 오는 듯한 조용한 오후엔 아이들이 중얼거리며 책을 읽는 소리가 벌집의 윙윙거림처럼 들려왔다. 때로는 선생의 무서운 꾸중소리나 자작나무 회초리의 휘파람 소리가 그 평화를 깨트리기도 했다. 이카보드는 매우 양심적인 교사였고 매를 아끼면 아이를 망친다는 속담을 늘 가슴에 새기고 있었다. 그래서 그의 제자들은 결코 버릇없이 자라지 않았다. 그렇다고 그가 잔인한 인물은 아니었다. 그는 체벌을 공평하게 신중히 사용했다. 힘없는 아이는 가볍게, 말썽꾸러기 튼튼한 아이는 2배로 매를 맞았다. 그는 그것이 부모에게 대한 도리라 여겼고 매를 든 뒤엔 항상 말했다. 이건 네가 평생 기억하며 고맙게 여길 거야. 수업이 끝나면 그는 아이들과 친구처럼 어울렸다. 특히 예쁜 누나가 있거나 음식 솜씨 좋은 어머니가 있는 아이들은 그가 집까지 바래다주는 영광을 누렸다. 그의 수입은 많지 않아 혼자서는 생계를 유지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카보드는 마을의 여러 농가를 돌아다니며 일주일씩 머물며 숙식했다. 그래서 그의 모든 짐은 작은 손수건 하나에 담길 정도였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단순한 선생이 아니라 기꺼이 도움을 주는 일꾼이었다. 농장의 가벼운 일은 함께 돕고 건초를 쌓거나 울타리를 고치고 겨울 장작을 패며 아이들을 돌보고 노래를 가르쳤다. 또 주말마다 교회에서 찬송을 지도하며 약간의 돈을 벌기도 했다. 교회 합창단 앞에 서서 노래할 때면 자신이 목사보다 더 주목받는다고 믿었고 그의 코맹맹이 소리는 교회 밖까지 울려 퍼졌다. 그는 이런 여러 일들을 하며 이 정도면 꽤 괜찮은 삶이지 라고 생각했다. 마을 안악들은 그를 학식 있는 인물로 여겼고 그가 여러 권의 책을 읽었다는 사실만으로도 크게 존경했다. 특히 그는 마법과 주술에 관한 이야기를 담은 코튼 매더의 책을 믿고 있었다. 이카보드는 이상하게도 기묘한 이야기들을 매우 좋아했다. 학교가 끝난 후 그는 시냇가에 누워 괴담을 읽다. 해질녘이 되곤 했다. 그러다 어둠이 내리면
숲과 늪, 벌레 소리, 부엉이 울음소리, 번쩍이는 반딧불 하나에도 놀라며 마치 귀신을 본 듯한 착각에 빠졌다. 그럴 때면 그는 찬송가를 부르며 두려움을 달랬다. 겨울밤이면 그는 노파들과 벽난로 옆에 앉아 귀신과 마녀, 머리 없는 기사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시간을 보냈다. 그러나 그 따뜻한 불빛 속에서의 즐거움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공포로 갚아야 했다. 눈 덮인 어둠 속에서 그는 그림자 하나에도 가슴이 철렁했고 자신의 발소리에 놀라며 뒤를 돌아보지 못했다. 특히 세차게 부는 바람 소리를 들을 때면 그는 머리 없는 기사가 달려온다고 믿었다. 그렇지만 낮이 되면 모든 두려움은 사라졌다. 그는 나름 평화로운 삶을 살았을 것이다. 만약 그의 앞길을 가로막은 존재가 없었다면 말이다. 그 존재는 귀신도 악마도 아닌 바로 여자였다. 이카보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찬송가 수업을 하던 날, 그곳에는 늘 한 소녀가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카트리나 반 테슬, 부유한 네덜란드 농부의 외동딸이었다. 18살, 복숭아처럼 통통하고 생기 넘치는 아가씨. 장밋빛 뺨과 사랑스러운 미소를 지녔고 마을에서는 미모뿐 아니라 넓은 유산으로도 유명했다. 카트리나는 약간의 애교와 장난기를 지닌 새침한 아가씨였다. 그녀의 옷차림만 봐도 알 수 있었다. 옛날식과 최신 유행을 적절히 섞어 입었고 증조 할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순금 장신구를 하고 있었다. 짧은 치마 아래 드러난 가냘프고 고운 발목은 마을 어디서도 보기 힘든 것이었다. 이카보드는 여인에게 한없이 약한 마음을 지닌 남자였다. 그런 그가 카트리나에게 빠지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다. 특히 그녀의 집에 초대받고 나서는 그의 마음은 완전히 사로잡혔다. 카트리나의 아버지 발터스 반테슬은 넉넉하고 인정 많은 농부였다. 그는 자기 땅과 집에 만족하며 과시보다는 풍요로운 삶을 즐겼다. 강가의 비옥한 땅 위에 세워진 그의 농장은 넓은 들판과 과수원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커다란 느릅나무 아래에서 맑고 달콤한 샘물이 솟아나 흐르고 그 옆에는 하얀 오리와 거위, 칠면조들이 평화롭게 어울려 있었다. 헛간마다 곡식이 가득했고 비둘기들이 처마에 모여 앉아 구구 울었으며 살찐 돼지들이 축사에서 느긋하게 쉬고 있었다. 닭은 날마다 땅을 쪼며 먹이를 찾았고 암탉을 불러 모으며 자랑스럽게 우는 수탉의 모습은 참으로 보기 좋았다. 이카보드는 그 풍경을 보며 군침을 삼켰다. 그의 머릿속엔 이미 구운 돼지, 오리, 거위, 파이와 햄, 소시지들이 연이어 떠올랐다. 그리고 그 모든 재산을 물려받을 카트리나가 곧 자신의 아내가 된다면 그는 부자가 될 거라 꿈꾸었다. 그는 상상 속에서 이미 카트리나와 결혼해 가족을 꾸리고 집마차에 살림살이를 싣고 머나먼 땅으로 떠나는 모습을 그렸다. 카트리나의 집안은 넓고 따뜻했다. 벽에는 말린 옥수수와 복숭아가 걸려 있었고 은으로 된 식기와 반짝이는 도자기들이 찬장에 가득했다. 이카보드는 이 모든 걸 본 순간 더 이상 평온할 수 없었다. 그의 마음은 오직 하나, 카트리나의 사랑을 얻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을 얻는 일은 옛날 기사들이 괴물과 싸우는 것보다 훨씬 어려웠다. 그녀는 변덕스럽고 주위에는 수많은 구원자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중 가장 강력한 경쟁자는 브론본즈라 불리는 남자였다. 본명은 아브라함 반 브런트. 넓은 어깨와 강한 팔, 거칠지만 호쾌한 인상을 지닌 청년이었다. 말을 잘 타고 힘이 세며 마을의 자랑거리였다.
그는 늘 친구 무리를 거느리고 다녔고 싸움이든 장난이든 주저하지 않았다. 그러나 본성은 나쁘지 않았고 쾌활한 유머를 지닌 인물이었다. 브론 본즈는 오랫동안 카트리나에게 구애해왔고 그녀도 완전히 거절하지는 않았다. 그래서 그의 말이 반텟을 집마당에 묶여있으면 다른 구원자들은 감히 접근하지 않았다. 그의 존재는 이미 하나의 벽이었다. 이카보드는 이 막강한 라이벌과 조용하지만 치열한 경쟁을 시작했다. 그는 직접 싸움을 걸 생각은 없었다. 브롬과 맞붙는 건 무모한 일이었기 때문이다. 대신 이카보드는 교묘하게 접근했다. 찬송가 교사라는 명목으로 자주 카트리나의 집을 찾았다. 카트리나의 아버지는 관대했고 어머니는 집안일에 바빠 연애에 간섭하지 않았다. 덕분에 이카보드는 카트리나와 함께 샘가를 거닐며 황혼 속에서 마음을 전할 수 있었다. 여인의 마음은 참으로 알기 어렵다. 누구는 쉽게 마음을 열고 누구는 수많은 벽을 세운다. 이카보드는 끝없이 노력했고 브론 본즈는 점점 자리를 잃어갔다. 그의 말은 더 이상 마당에 묶이지 않았고 둘 사이엔 눈에 띄는 경쟁의 기운이 감돌았다. 브롬은 결국 공개적으로 결판을 내고 싶어 했다. 하지만 이카보드는 맞설 용기가 없었다. 그래서 브롬은 대신 장난과 조롱으로 복수했다. 그와 친구들은 밤마다 학교를 어지럽히고 굴뚝을 막아 연기를 들이보내고 이카보드를 놀림감으로 만들었다. 특히 카트리나 앞에서 그를 비웃으며 그가 부르는 찬송가를 흉내내는 게까지 길렀다. 이런 일들이 이어졌지만 이카보드는 쉽게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꺾이지 않는 성격이었다. 가을의 어느 맑은 오후, 이카보드는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때 허름한 옷차림의 흑인 소년이 말을 타고 달려와 큰 소리로 외쳤다. 이카보드 선생님, 오늘 저녁 반텟을 댁에서 퀼팅 파티가 열린대요. 선생님도 오시래요. 그 말을 전하자마자 소년은 기세 좋게 달려가 버렸다. 이카보드는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아이들은 급히 수업을 마쳤고 책은 제자리에 두지도 않은 채 환호성을 지르며 교실을 뛰쳐나갔다. 그날은 평소보다 한참 일찍 수업이 끝났다. 그는 교실에서 거울 조각을 꺼내 자신의 머리를 빗고 낡은 검은 정장을 정성껏 다듬었다. 그리고 그가 머물던 농부한스 반 리퍼에게 말 한 피를 빌려 탔다. 그 말의 이름은 건파우더였는데 늙고 야위었지만 아직도 눈빛은 사나웠다. 이카보드는 무릎이 위로 치켜 올라간 자세로 짧은 등자에 발을 걸고 채찍을 곧게 세운 채 말을 몰았다. 바람에 그의 긴 팔과 옷자락이 펄럭였고 멀리서 보면 마치 허수아비가 말을 타고 달리는 듯했다. 그날 저녁 가을 하늘은 맑고 평화로웠다. 단풍이 든 숲은 붉고 노랗게 빛났고 들판에는 황금빛 옥수수와 호박이 가득했다. 공기에는 사과와 메밀꽃 향기가 섞여 있었다. 이카보드는 말 위에서 그 모든 풍요로움을 바라보며 카트리나의 미소를 떠올렸다. 저 모든 곡식과 과수원이 언젠가 내 것이 될지도 몰라. 그는 행복한 상상에 잠겼다. 마침내 그는 반테슬의 큰 농가에 도착했다. 넓은 마당에는 마을 사람들이 가득했다. 늙은 농부들은 투박한 옷차림으로 모여 있었고 안악들은 알록달록한 치마와 모자를 쓰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젊은 남녀들은 웃음소리를 터뜨리며 잔치를 즐기고 있었다. 그 가운데 누구보다 눈에 띄는 이는 역시 브롬 본즈였다. 그는 사나운 말 데어데블을 타고 나타나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다. 마치 자신이 주인공인 듯 당당하고 거칠게 웃었다.
이카보드는 살짝 긴장했지만 마음을 다잡았다. 오늘은 자신이 승리할 기회라 믿었다. 잔치의 중심에는 풍성한 음식이 차려져 있었다. 도넛과 케이크, 사과파이와 호박파이, 햄과 훈제 소고기, 복숭아와 배, 자두잼이 줄지어 있었다. 이카보드는 군침을 삼키며 이 모든 것이 언젠가 내 식탁에 오를지도 하며 상상 속에 빠졌다. 그는 음식을 마음껏 즐기고 기분이 한껏 들떠 카트리나의 곁으로 다가갔다. 이윽고 음악이 울리고 춤이 시작되었다. 늙은 흑인 악사가 낡은 바이올린을 켜자 젊은이들이 신나게 몸을 움직였다. 이카보드는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춤을 추었다. 긴 팔다리가 이리저리 흔들렸지만 그의 표정엔 행복이 가득했다. 무엇보다 카트리나가 그의 손을 잡고 함께 웃고 있었으니 한편 한쪽 구석에 앉은 브론본즈의 얼굴은 시샘과 분노로 굳어 있었다. 춤이 끝난 뒤 사람들은 밖으로 나와 담소를 나누었다. 늙은 농부들은 전쟁 이야기를 꺼내며 옛날 무용담을 늘어놓았다. 곧 이야기는 귀신과 유령 전설로 이어졌다. 그들은 머리 없는 기사 이야기를 했다. 한밤중에 말을 타고 다니며 잃어버린 머리를 찾는 유령, 특히 교회 근처 다리에서 자주 목격된다고 했다. 그 다리는 오래전 한 장교가 붙잡힌 비극의 장소이기도 했다. 어둑한 불빛 아래서 전해지는 그 이야기들은 이카보드의 마음속에 공포와 상상을 불러일으켰다. 그는 귀를 쫑긋 세우며 한마디도 놓치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엔 이미 수많은 괴담이 스며들고 있었다. 잔치가 끝나자 사람들은 하나둘 마차를 타고 떠났다. 웃음소리와 말발굽 소리가 멀어지며 사라졌다. 이카보드는 마지막까지 남아 카트리나와 단둘이 이야기를 나누었다. 무슨 대화가 오갔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결과는 분명했다. 그가 집을 떠날 때의 표정은 기운이 빠지고 낙담한 모습이었다. 그의 어깨는 축 처져 있었고 눈빛은 텅 비어 있었다. 그는 결국 카트리나의 마음을 얻지 못한 것이다. 씁쓸함에 젖은 그는 말을 깨워 어둠 속 길을 떠났다. 그때는 이미 한밤중 마을에는 안개가 내려앉고 있었다. 이카보드는 무거운 마음으로 말에 올랐다. 달빛이 희미하게 깔린 밤, 그는 테리타운 언덕길을 따라 조용히 집으로 향했다. 잔치에서 들은 괴담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밤은 깊고 적막했다. 강 아래로는 짙은 안개가 피어올랐고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그조차도 꿈결처럼 멀고 흐릿했다. 주변은 고요했고 들리는 건 가끔 들판에서 울어대는 귀뚜라미 소리뿐이었다. 그가 지나가는 길은 전설로 가득한 곳이었다. 그가 가장 두려워하던 장소는 거대한 튤립나무 근처였다. 그 나무는 이 마을에서 가장 오래된 나무로 전쟁 중 비극적으로 죽은 앤드리 소령이 붙잡힌 장소였다. 사람들은 그곳을 앤드리 나무라 부르며 기이한 울음소리와 유령이 나타난다고 믿었다. 이카보드는 심호흡을 하며 그 나무 곁을 지나기 시작했다. 입술 사이로 휘파람을 불며 두려움을 달래려 했다. 그러나 그 소리가 메아리치며 돌아오자 그는 움찔했다. 바람이 가지를 스치는 소리가 마치 신음처럼 들렸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고삐를 쥐었다. 그때였다. 앞길 어둠 속에서 거대한 그림자가 움직였다. 이카보드는 숨을 삼켰다. 형체는 크고 묵직했으며 나무 사이에 잠긴 듯 서 있었다. 그는 용기를 내어 물었다. 거기 누구요? 아무 대답이 없었다. 다시 한번 외쳤다. 누구냐고 묻소. 그러나 여전히 침묵뿐이었다. 바람이 멈추고 공기는 얼어붙은 듯 했다.
이카보드는 겁에 질린 나머지 찬송가를 크게 부르며 말을 몰았다. 그러자 그 그림자가 움직이더니 도로 한가운데로 나왔다. 그는 숨이 멎을 듯 놀랐다. 그것은 커다란 말을 탄 남자였다. 하지만 머리가 없었다. 그의 어깨 위에는 아무것도 없었고 그가 들고 있는 팔 위엔 잘린 머리가 올려져 있었다. 이카보드는 공포에 질려 말을 세차게 몰았다. 그러나 그 유령 기수도 같은 속도로 따라왔다. 그가 속도를 늦추면 유령도 느려졌고 그가 달리면 유령 또한 달렸다. 그는 입술이 바짝 말라 찬송가를 부르지도 못했다. 공포가 그의 온몸을 휘감았다. 언덕 위로 오르자 달빛 아래 그의 형체가 뚜렷이 드러났다. 커다란 검은 망토를 두른 거대한 기수, 그리고 말 한 장 위에 올려진 잘린 머리. 이카보드는 비명을 지르며 건파우더를 세차게 채찍질했다. 말은 미친 듯이 달리기 시작했다. 나무와 바위가 눈앞을 스쳐 지나갔고 불꽃이 말발굽 아래서 튀었다. 그러나 유령은 한치의 거리도 떨어지지 않았다. 그들은 슬리피 할로우로 이어지는 길목을 향해 달렸다. 그곳에는 전설 속 다리가 있었다. 사람들은 말하길 유령은 그 다리를 건너지 못한다고 했다. 이카보드는 그 이야기를 떠올리며 마지막 희망을 걸었다. 다리만 건너면 살 수 있어. 그는 온 힘을 다해 말을 몰았다. 말의 숨결이 뜨겁게 뿜어지고 가슴이 터질 듯 뛰었다. 드디어 다리가 눈앞에 나타났다. 그는 안도의 숨을 내쉬며 다리를 건넜다. 그러나 그 순간 유령기수가 일어서며 자신의 머리를 높이 들더니 세차게 던졌다. 퍽! 무언가 그의 머리를 세게 내리쳤다. 눈앞이 번쩍이고 이카보드는 말에서 떨어져 먼지 속으로 굴러 떨어졌다. 그의 비명은 밤의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다음 날 아침 이카보드가 빌려 탔던 늙은 말 건파우더는 주인집 대문 앞에서 조용히 풀을 뜯고 있었다. 하지만 말의 등에 안장은 없었고 고삐는 발밑에 엉켜 있었다. 그날 아침에도 이카보드는 아침 식사 자리에 나타나지 않았다. 점심이 되어도 소식이 없었고 학교에 가보니 교실도 텅 비어 있었다. 아이들은 강가를 헤매며 그를 찾아봤지만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걱정이 된 한스반 리퍼는 수색을 나섰다. 그들은 교회로 향하는 길에서 이카보드의 흔적을 찾았다. 진흙 속에 지식여진 안장, 말발굽 자국, 그리고 길가에 떨어진 그의 모자 한 개, 그 옆에는 산산이 부서진 호박 하나가 놓여 있었다. 시냇물을 뒤져봤지만 이카보드의 몸은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다. 그가 남긴 소지품은 낡은 셔츠 몇 벌, 목에 두르던 천, 낡은 바지 한 벌, 망가진 면도칼, 그리고 귀퉁이가 접힌 찬송가책 한 권뿐이었다. 그가 아꼈던 책들, 주술의 역사, 운세풀이, 책, 꿈 해석집은 화롯불에 던져져 불태워졌다. 한스반 리퍼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글 읽고 쓰는 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 그리고 다시는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았다. 그 후로 마을에는 수많은 소문이 떠돌았다. 어떤 이는 그가 머리 없는 기사에게 잡혀갔다 라고 말했고, 또 다른 이는 시련의 슬픔을 견디지 못해 멀리 떠났다 라고 했다. 몇 년 뒤 뉴욕에 다녀온 한 농부는 이카보드가 살아있다는 소식을 전했다. 그는 먼 마을로 옮겨 법을 공부하고 신문에 글을 쓰며 마침내 재판관이 되었다고 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그 말을 믿지 않았다. 오직 늙은 부인들과 노인들만이 여전히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아니야, 틀림없이 머리 없는 기사가 그를 데려간 거야. 그 이후로 그 다리는 더욱 무시무시한 곳이 되었고
밤마다 그 근처를 지나면 이카보드의 코맹맹이 목소리가 찬송가를 부르며 들려온다는 이야기가 퍼졌다. 슬리피 할로우의 오래된 학교는 곧 버려지고 허물어졌다. 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믿었다. 그곳엔 이카보드의 유령이 머물며 조용한 여름밤마다 슬픈 노래를 부른다고. 그리하여 이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오랫동안 전해졌다. 누군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며 그저 웃고 넘겼지만 또 누군가는 오늘 밤도 그 다리를 피해 돌아간다. 이렇게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고요한 마을을 감싸던 전설은 오늘도 속삭이듯 남아있고 이카보드 크레인의 발자취는 전설 속에 묻혔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